잠에서 깼다. 아무런 소리도 계획도 화면을 밝히는 알림도 없었다. 오직 고요함, 오직 당신. 그 고요함이 이상하게 너무 조용하다고 느껴질 정도였다. 그때 갑자기 들이닥쳤다. 의심의 속삭임, 가슴의 압박감, 그 아픔.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소중하다는 증거를 찾고 싶어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바로 그때 정신을 차린다. 그들은 휴대폰에 손을 뻗는다. 문자를 보내선 안 될 사람에게 문자를 보낸다. 그저 연결되고 싶은 마음에 딴 데 정신 팔려 헤맨다. 사회가 침묵은 뭔가 잘못됐다고, 여자도 문자를 보내지 않고 친구도 전화하지 않으면 뒤처지고 원치 않는 존재가 되고 실패하고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침묵이 벌이 아니라면 어떨까? 만약 그것이 문이라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지나가기를 두려워하는 문. 세상은 당신에게 고독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이 고독에 기대고 소음을 쫓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고요함을 마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해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이다. 고독을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선택으로 혼자 걷는 남자는 약하지 않습니다. 그는 위험합니다. 그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무언가, 내면에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는 모든 남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선택받는 것에 지친, 인정받기 위해 행동하는 것에 지친, 자신이 잘하지 못한 곳에 맞춰 움츠러드는 것에 지친 남자를 위한 것입니다. 더 이상 달리고 싶지 않고 일어설 준비가 된 남자를 위한 것입니다. 요란한 의견과 필사적인 관심 추구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고요함을 선택하는 남자는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남자들이 여자에게서 여자로, 직장에서 직장으로, 한 얕은 우정에서 다음 우정으로 마치 산소처럼 인정을 줬습니다. 하지만 언제 멈춰서서 이렇게 자문해 보나요? 쫓는 것을 멈추고 나 자신과 함께 앉아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는 일어납니다. 당신의 마음은 날카로워지고 목소리는 깊어지고 기준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지 않는 순간 비로소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 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댓글에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저는 제 강인함을 기르기 위해 고독을 선택합니다. 듣기 좋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숨지 않기 때문입니다. 쫓는 것을 멈추고 존재하기 시작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한계입니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시작해봅시다. 첫째, 침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탈출구도, 알림도, 계획도 아무도 당신의 시간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숨소리와 그 아래 더 무거운 무언가, 당신의 생각만이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독이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의 부재가 아니라 진실의 존재를 두려워합니다. 침묵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마주하는 것입니다.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당신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금고를 열어줄 뿐입니다. 당신이 묻어두었던 후회, 미뤄왔던 선택, 당신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코 이루지 못했던 당신의 모습들. 갑자기 그들이 모두 나타났다. 초대받지도 않았고 여과 없이 사라진 그 여자, 지원하지도 않은 그 직장,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긴 그 약속. 시선을 돌리려 애쓰지만 더 이상 주의를 빼앗을 것은 없다. 숨을 대화도 빠져들 관계도 연기할 퍼포먼스도 없다. 오직 당신과 몇 년 동안 피해왔던 진실만이. 그리고 이제 진짜 질문이 온다. 마침내 마주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도망칠 것인가.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계속 움직인다. 여자에게서 여자로, 목표에서 목표로, 화면에서 화면으로 옮겨 다닌다.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그녀도 자신도 아니다. 침묵은 가면을 벗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신은 산산이 조각나거나 깨어난다. 처음에는 침묵이 잔혹하다. 그 침묵은 가슴을 조여온다. 모든 불안감을 어떤 목소리보다 크게 메아리친다. 당신은 충분하지 않다. 당신은 영원히 잊힐 것이다. 당신이 하는 어떤 일도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당신이 머물고 혼돈 속에서 숨쉬고 도망치려는 것을 멈춘다면 무언가가 바뀐다.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고, 여전히 숨쉬고, 여전히 유능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메아리이고 오래된 대본입니다. 그들은 문을 두드리지만 당신은 문을 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불꽃놀이 없이 오직 고요한 냅만이 조용히 찾아옵니다. 당신은 과거도 후회도 떠난 여자도 한번 실패한 남자도 아닙니다. 당신은 남은 남자입니다. 움찔하지 않고 자신의 불꽃 속에 앉아 눈을 떼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그것은 금욕적입니다. 성장은 헬스장에서, 책에서, 팟캐스트나 자기개발 영상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시작됩니다. 마주할 가치가 있다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폭풍 속에 앉아 그 비명을 내뱉도록 내버려 두세요. 뒤틀리게 두세요. 모든 환상을 찢어발기게 두세요. 그리고 당신은 머물러야 합니다. 당신은 공허함을 채우지 않습니다. 당신은 공허함이 존재하도록 두세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코 건드리지 못하는 내면의 명령을 되찾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솟아오릅니다. 크지는 않지만 꾸준하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실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움직일 때 당신은 무게감 있게 움직입니다. 당신의 말은 더 깊이 파고듭니다. 당신의 존재는 중심을 잡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이 세상을 바꿨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당신 자신에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섞여드는 남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 앉아 명료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남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 남자는 쫓지 않고 증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보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는 보이게 됩니다. 그의 에너지가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선언합니다. 두 번째, 승인 해독. 대부분의 남자는 자신이 볼 수 없는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술도, 마약도, 도박도 아닌 훨씬 더 미묘한 것, 승인.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정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그녀가 답장을 했을까요? 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을까요? 누군가 나를 알아봤을까요?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결로 위장한 욕구, 미소를 띤 의존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위험한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경고하지 않습니다. 재활이나 개입도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당신을 갉아먹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의 모습을 재구성합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당신을 위축시킵니다. 아니요라고 소리 휘치고 싶을 때 예라고 말합니다. 재미없는 것에는 웃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침묵, 솔직함, 혼자 있는 것을 피합니다. 안전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작은 척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편안함과 당신의 정체성을 박수와 자유를 소속감과 맞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에게 호감을 얻고자 하는 그 욕구는 감옥이 됩니다. 칭찬으로 벽을 장식하지만 당신은 자신이 갇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이미지에 갇혀 있지 당신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진실은 이렇습니다. 인정은 황홀한 기분입니다. 빠르게 다가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모든 황홀한 기분처럼 당신은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성과를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은 지쳐버립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가면을 썼기 때문입니다. 가면은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다른 길이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현실입니다. 그것은 해독, 인정 해독에서 시작됩니다. 5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을 멈춥니다. 공간에 맞춰 의견을 형성하는 것을 멈춥니다. 더 어려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남에게 호감을 받고 싶어서 하는 건가요?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재빨리 예라고 대답하는 것을 쫓지 않습니다. 기준을 정해 놓은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금단 현상처럼 느껴집니다. 침묵과 거리, 그리고 머릿속에서 그들이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지? 라고 묻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안에 앉아 숨을 쉽니다. 불편함이 당신을 날카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천천히 새로운 목소리가 나타납니다. 크지도 극적이지도 않지만 단호합니다. 당신의 목소리. 오랜 세월 쌓아온 연기에 묻힌 그 목소리. 들려주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해야 하기 때문에 말하는 그 목소리. 그리고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멈춥니다. 웃기지 않으면 웃음을 멈춥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진실, 당신의 평화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알아차립니다. 뭔가 다른 것을 느낍니다. 당신의 존재에 무게가 실리고 눈에는 고요함이 느껴집니다. 당신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보이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면 당신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인정받기를 바라는 남자들은 주변과 섞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선택하는 남자들은 눈에 띕니다.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어떤 입장에 서 있는지로 말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알고 무엇을 허락할지 알고 무엇보다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남자란 바로 그런 남자다.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서. 인정을 이루려는 노력은 지저분하다. 가짜 친구, 피상적인 미소, 일시적인 박수갈채를 잃게 된다. 하지만 얻는 것이 전부다. 강요받는 존경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존경을 얻는다. 숨는 것이 아니라 서 있는 것에서 평화를 얻는다. 통제가 아니라 명확함에서 힘을 얻는다. 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여전히 남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살고 있나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당신의 모습을 바꾸고 있나요? 아니면 마침내 스스로를 선택할 준비가 되었나요? 일단 당신이 스스로를 선택하면 정말로 무언가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쫓는 것을 멈추고 설명하는 것을 멈추고 연기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하게 되고 세상은 당신을 바라봅니다. 셋째, 고독을 통한 명확함. 모든 남자의 삶에는 소음이 사라지는 순간이 온다. 그리고 남는 것은 강요된 것도 공허한 것도 아닌 그저 고요한 고요함이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강력한 무언가가 일어난다. 오랜만에 안개가 걷힌다.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세상으로부터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기대와 압박, 끊임없는 의견의 소리를 낮추자 마침내 당신 내면에서 쭉 기다리고 있던 것이 들렸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고독은 고립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당신이 아닌 모든 것을 벗겨내고 마침내 진정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혼돈 속에서 당신은 반응적입니다. 서두릅니다. 적응하고 순응하고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 당신은 속도를 늦추기 시작합니다. 반응하는 대신 관찰하고 당신의 마음, 당신의 시간, 당신의 영혼에 무엇을 들여놓았는지 알아차립니다. 당신의 생각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본래 당신의 것이 아니었는지를 깨닫습니다. 목표도 당신의 것이 아니었고 삶의 방식도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이라는 아이디어조차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집처럼 느껴지지 않는 삶의 방식을 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발짝 물러서고 목소리가 조용해지고 전화가 끊기고 주말 예약이 꽉 차 있지 않을 때 새로운 것이 나타납니다. 명확성입니다. 더 나은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에게 활력을 주는가? 무엇이 나를 지치게 하는 걸까? 어떤 사람들 주변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그리고 나는 그 남자를 좋아할까? 고독은 소음 없이 빨리 답해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 답에 대한 인정을 바라지 않고 그 질문들에 직면하게 해준다. 당신은 고독 속에 앉아있다. 당신은 묻혀있던 것을 느낀다. 당신은 불편함을 통해 숨을 쉰다. 그리고 천천히 거울은 맑아진다. 당신은 옳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 괜찮은 척하는 것을 멈춘다. 공허하게 느껴지는 연결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멈춘다. 그리고 당신은 조화롭게 살기 시작한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실되고 세련되지는 않지만 정직하다. 당신은 죄책감 없이 거절하기 시작한다. 멀어져서가 아니라 마침내 분별력을 얻었기 때문에 공간을 만든다. 당신은 분노에서가 아니라 명확성 때문에 관계를 끊기 시작한다. 고독은 단순히 머리를 맑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야를 예리하게 한다. 당신은 의도적인 사람이 된다. 더 이상 하루를 살아남기 위해 깨어나지 않는다. 당신은 방향을 가지고 깨어난다. 당신의 일상은 당신의 목표와 일치한다. 당신의 관계는 당신의 가치관을 반영한다. 당신의 환경은 당신이 되고자 했던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가 바뀝니다. 결코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에게 당신의 선택을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논쟁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살아가고 당신의 삶은 스스로를 말해줍니다. 그때 당신은 더 이상 드라마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 이상 조종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 이상 표면적인 소음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당신을 꼼짝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고 오해하고 심지어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여전히 중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그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본래 당신이 되어야 할 모습과 일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독의 진정한 선물입니다. 산만함을 태워 없애고 소음을 태워 없애고 진정한 당신이 아니었던 당신의 모습을 태워 없애줍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가슴의 평화를, 걸음걸이의 목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남에게 인상을 주기 위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합니다. 그는 쫓지 않습니다. 그는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는 이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침내 자신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세상이 고요하게 느껴진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그 침묵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입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에게 속도를 늦추고 귀 기울이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좋아요, 더 많은 댓글, 더 많은 여자, 더 많은 소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고요함, 더 많은 고독, 혼자 앉아 오랫동안 무시했던 사람, 바로 당신 자신을 만나는 더 많은 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걷는 남자는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가 정연하고 날카롭게 하고 결코 그에게 속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불태웁니다. 그는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스스로를 선택한 사람처럼 움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이 될 때 삶은 정렬되기 시작하고 옳은 사람들은 남고 틀린 사람들은 사라집니다. 기회는 더 이상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회는 당신을 찾아올 뿐입니다. 그건 마법이 아닙니다. 마스터리입니다. 이 침묵이 당신 내면 깊은 곳에 울림을 준다면 그냥 스크롤하지 마세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 이 질문에 답해 주세요. 오늘 당신을 방해하는 것 중 하나를 버리세요. 재밌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기 때문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소음이나 인기보다는 명확함, 규율, 그리고 조용한 힘을 키울 준비가 되었다면 여기 우리는 인정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서 밖으로 이끄는 사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잠에서 깼다. 아무런 소리도 계획도 화면을 밝히는 알림도 없었다. 오직 고요함, 오직 당신. 그 고요함이 이상하게 너무 조용하다고 느껴질 정도였다. 그때 갑자기 들이닥쳤다. 의심의 속삭임, 가슴의 압박감, 그 아픔.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소중하다는 증거를 찾고 싶어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바로 그때 정신을 차린다. 그들은 휴대폰에 손을 뻗는다. 문자를 보내선 안 될 사람에게 문자를 보낸다. 그저 연결되고 싶은 마음에 딴 데 정신 팔려 헤맨다. 사회가 침묵은 뭔가 잘못됐다고, 여자도 문자를 보내지 않고 친구도 전화하지 않으면 뒤처지고 원치 않는 존재가 되고 실패하고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침묵이 벌이 아니라면 어떨까? 만약 그것이 문이라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지나가기를 두려워하는 문. 세상은 당신에게 고독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이 고독에 기대고 소음을 쫓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고요함을 마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해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이다. 고독을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선택으로 혼자 걷는 남자는 약하지 않습니다. 그는 위험합니다. 그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무언가, 내면에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는 모든 남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선택받는 것에 지친, 인정받기 위해 행동하는 것에 지친, 자신이 잘하지 못한 곳에 맞춰 움츠러드는 것에 지친 남자를 위한 것입니다. 더 이상 달리고 싶지 않고 일어설 준비가 된 남자를 위한 것입니다. 요란한 의견과 필사적인 관심 추구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고요함을 선택하는 남자는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남자들이 여자에게서 여자로, 직장에서 직장으로, 한 얕은 우정에서 다음 우정으로 마치 산소처럼 인정을 줬습니다. 하지만 언제 멈춰서서 이렇게 자문해 보나요? 쫓는 것을 멈추고 나 자신과 함께 앉아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는 일어납니다. 당신의 마음은 날카로워지고 목소리는 깊어지고 기준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지 않는 순간 비로소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 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댓글에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저는 제 강인함을 기르기 위해 고독을 선택합니다. 듣기 좋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숨지 않기 때문입니다. 쫓는 것을 멈추고 존재하기 시작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한계입니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시작해봅시다. 첫째, 침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탈출구도, 알림도, 계획도 아무도 당신의 시간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숨소리와 그 아래 더 무거운 무언가, 당신의 생각만이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독이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의 부재가 아니라 진실의 존재를 두려워합니다. 침묵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마주하는 것입니다.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당신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금고를 열어줄 뿐입니다. 당신이 묻어두었던 후회, 미뤄왔던 선택, 당신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코 이루지 못했던 당신의 모습들. 갑자기 그들이 모두 나타났다. 초대받지도 않았고 여과 없이 사라진 그 여자, 지원하지도 않은 그 직장,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긴 그 약속. 시선을 돌리려 애쓰지만 더 이상 주의를 빼앗을 것은 없다. 숨을 대화도 빠져들 관계도 연기할 퍼포먼스도 없다. 오직 당신과 몇 년 동안 피해왔던 진실만이. 그리고 이제 진짜 질문이 온다. 마침내 마주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도망칠 것인가.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계속 움직인다. 여자에게서 여자로, 목표에서 목표로, 화면에서 화면으로 옮겨 다닌다.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그녀도 자신도 아니다. 침묵은 가면을 벗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신은 산산이 조각나거나 깨어난다. 처음에는 침묵이 잔혹하다. 그 침묵은 가슴을 조여온다. 모든 불안감을 어떤 목소리보다 크게 메아리친다. 당신은 충분하지 않다. 당신은 영원히 잊힐 것이다. 당신이 하는 어떤 일도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당신이 머물고 혼돈 속에서 숨쉬고 도망치려는 것을 멈춘다면 무언가가 바뀐다.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고 여전히 숨쉬고 여전히 유능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메아리이고 오래된 대본입니다. 그들은 문을 두드리지만 당신은 문을 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불꽃놀이 없이 오직 고요한 냅만이 조용히 찾아옵니다. 당신은 과거도 후회도 떠난 여자도 한번 실패한 남자도 아닙니다. 당신은 남은 남자입니다. 움찔하지 않고 자신의 불꽃 속에 앉아 눈을 떼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그것은 금욕적입니다. 성장은 헬스장에서, 책에서, 팟캐스트나 자기개발 영상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시작됩니다. 마주할 가치가 있다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폭풍 속에 앉아 그 비명을 내뱉도록 내버려 두세요. 뒤틀리게 두세요. 모든 환상을 찢어발기게 두세요. 그리고 당신은 머물러야 합니다. 당신은 공허함을 채우지 않습니다. 당신은 공허함이 존재하도록 두세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코 건드리지 못하는 내면의 명령을 되찾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솟아오릅니다. 크지는 않지만 꾸준하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실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움직일 때
당신은 무게감 있게 움직입니다. 당신의 말은 더 깊이 파고듭니다. 당신의 존재는 중심을 잡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이 세상을 바꿨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당신 자신에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섞여드는 남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 앉아 명료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남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 남자는 쫓지 않고 증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보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는 보이게 됩니다. 그의 에너지가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선언합니다. 두 번째, 승인 해독. 대부분의 남자는 자신이 볼 수 없는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술도, 마약도, 도박도 아닌 훨씬 더 미묘한 것, 승인.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정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그녀가 답장을 했을까요? 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을까요? 누군가 나를 알아봤을까요?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결로 위장한 욕구, 미소를 띤 의존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위험한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경고하지 않습니다. 재활이나 개입도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당신을 갉아먹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의 모습을 재구성합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당신을 위축시킵니다. 아니요라고 소리 휘치고 싶을 때 예라고 말합니다. 재미없는 것에는 웃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침묵, 솔직함, 혼자 있는 것을 피합니다. 안전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작은 척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편안함과 당신의 정체성을 박수와 자유를 소속감과 맞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에게 호감을 얻고자 하는 그 욕구는 감옥이 됩니다. 칭찬으로 벽을 장식하지만 당신은 자신이 갇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이미지에 갇혀있지 당신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진실은 이렇습니다. 인정은 황홀한 기분입니다. 빠르게 다가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모든 황홀한 기분처럼 당신은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성과를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은 지쳐버립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가면을 썼기 때문입니다. 가면은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다른 길이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현실입니다. 그것은 해독, 인정 해독에서 시작됩니다. 5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을 멈춥니다. 공간에 맞춰 의견을 형성하는 것을 멈춥니다. 더 어려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남에게 호감을 받고 싶어서 하는 건가요?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재빨리 예라고 대답하는 것을 쫓지 않습니다. 기준을 정해 놓은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금단 현상처럼 느껴집니다. 침묵과 거리, 그리고 머릿속에서 그들이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지? 라고 묻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안에 앉아 숨을 쉽니다. 불편함이 당신을 날카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천천히 새로운 목소리가 나타납니다. 크지도 극적이지도 않지만 단호합니다. 당신의 목소리, 오랜 세월 쌓아온 연기에 묻힌 그 목소리, 들려주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해야 하기 때문에 말하는 그 목소리. 그리고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멈춥니다. 웃기지 않으면 웃음을 멈춥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진실, 당신의 평화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알아차립니다. 뭔가 다른 것을 느낍니다. 당신의 존재에 무게가 실리고 눈에는 고요함이 느껴집니다. 당신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보이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면 당신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인정받기를 바라는 남자들은 주변과 섞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선택하는 남자들은 눈에 띕니다.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어떤 입장에 서 있는지로 말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알고 무엇을 허락할지 알고 무엇보다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남자란 바로 그런 남자다.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서. 인정을 이루려는 노력은 지저분하다.
가짜 친구, 피상적인 미소, 일시적인 박수갈채를 잃게 된다. 하지만 얻는 것이 전부다. 강요받는 존경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존경을 얻는다. 숨는 것이 아니라 서 있는 것에서 평화를 얻는다. 통제가 아니라 명확함에서 힘을 얻는다. 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여전히 남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살고 있나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당신의 모습을 바꾸고 있나요? 아니면 마침내 스스로를 선택할 준비가 되었나요? 일단 당신이 스스로를 선택하면 정말로 무언가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쫓는 것을 멈추고, 설명하는 것을 멈추고, 연기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하게 되고 세상은 당신을 바라봅니다. 셋째, 고독을 통한 명확함. 모든 남자의 삶에는 소음이 사라지는 순간이 온다. 그리고 남는 것은 강요된 것도 공허한 것도 아닌 그저 고요한 고요함이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강력한 무언가가 일어난다. 오랜만에 안개가 걷힌다.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세상으로부터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기대와 압박, 끊임없는 의견의 소리를 낮추자 마침내 당신 내면에서 쭉 기다리고 있던 것이 들렸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고독은 고립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당신이 아닌 모든 것을 벗겨내고 마침내 진정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혼돈 속에서 당신은 반응적입니다. 서두릅니다. 적응하고 순응하고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 당신은 속도를 늦추기 시작합니다. 반응하는 대신 관찰하고 당신의 마음, 당신의 시간, 당신의 영혼에 무엇을 들여놓았는지 알아차립니다. 당신의 생각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본래 당신의 것이 아니었는지를 깨닫습니다. 목표도 당신의 것이 아니었고 삶의 방식도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이라는 아이디어조차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집처럼 느껴지지 않는 삶의 방식을 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발짝 물러서고 목소리가 조용해지고 전화가 끊기고 주말 예약이 꽉 차 있지 않을 때 새로운 것이 나타납니다. 명확성입니다. 더 나은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에게 활력을 주는가? 무엇이 나를 지치게 하는 걸까? 어떤 사람들 주변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그리고 나는 그 남자를 좋아할까? 고독은 소음 없이, 빨리 답해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 답에 대한 인정을 바라지 않고 그 질문들에 직면하게 해준다. 당신은 고독 속에 앉아있다. 당신은 묻혀있던 것을 느낀다. 당신은 불편함을 통해 숨을 쉰다. 그리고 천천히 거울은 맑아진다. 당신은 옳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 괜찮은 척하는 것을 멈춘다. 공허하게 느껴지는 연결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멈춘다. 그리고 당신은 조화롭게 살기 시작한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실되고 세련되지는 않지만 정직하다. 당신은 죄책감 없이 거절하기 시작한다. 멀어져서가 아니라 마침내 분별력을 얻었기 때문에 공간을 만든다. 당신은 분노에서가 아니라 명확성 때문에 관계를 끊기 시작한다. 고독은 단순히 머리를 맑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야를 예리하게 한다. 당신은 의도적인 사람이 된다. 더 이상 하루를 살아남기 위해 깨어나지 않는다. 당신은 방향을 가지고 깨어난다. 당신의 일상은 당신의 목표와 일치한다. 당신의 관계는 당신의 가치관을 반영한다. 당신의 환경은 당신이 되고자 했던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가 바뀝니다. 결코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에게 당신의 선택을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논쟁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살아가고 당신의 삶은 스스로를 말해줍니다. 그때 당신은 더 이상 드라마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 이상 조종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 이상 표면적인 소음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당신을 꼼짝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고 오해하고 심지어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여전히 중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그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본래 당신이 되어야 할 모습과 일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독의 진정한 선물입니다. 산만함을 태워 없애고
소음을 태워 없애고 진정한 당신이 아니었던 당신의 모습을 태워 없애줍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가슴의 평화를, 걸음걸이의 목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남에게 인상을 주기 위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합니다. 그는 쫓지 않습니다. 그는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는 이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침내 자신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세상이 고요하게 느껴진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그 침묵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입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에게 속도를 늦추고 귀 기울이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좋아요, 더 많은 댓글, 더 많은 여자, 더 많은 소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고요함, 더 많은 고독, 혼자 앉아 오랫동안 무시했던 사람, 바로 당신 자신을 만나는 더 많은 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걷는 남자는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가 정연하고 날카롭게 하고 결코 그에게 속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불태웁니다. 그는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스스로를 선택한 사람처럼 움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이 될 때 삶은 정렬되기 시작하고 옳은 사람들은 남고 틀린 사람들은 사라집니다. 기회는 더 이상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회는 당신을 찾아올 뿐입니다. 그건 마법이 아닙니다. 마스터리입니다. 이 침묵이 당신 내면 깊은 곳에 울림을 준다면 그냥 스크롤하지 마세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 이 질문에 답해 주세요. 오늘 당신을 방해하는 것 중 하나를 버리세요. 재밌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기 때문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소음이나 인기보다는 명확함, 규율, 그리고 조용한 힘을 키울 준비가 되었다면 여기 우리는 인정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서 밖으로 이끄는 사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잠에서 깼다. 아무런 소리도 계획도 화면을 밝히는 알림도 없었다. 오직 고요함, 오직 당신. 그 고요함이 이상하게 너무 조용하다고 느껴질 정도였다. 그때 갑자기 들이닥쳤다. 의심의 속삭임, 가슴의 압박감, 그 아픔.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소중하다는 증거를 찾고 싶어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바로 그때 정신을 차린다. 그들은 휴대폰에 손을 뻗는다. 문자를 보내선 안 될 사람에게 문자를 보낸다. 그저 연결되고 싶은 마음에 딴 데 정신 팔려 헤맨다. 사회가 침묵은 뭔가 잘못됐다고, 여자도 문자를 보내지 않고 친구도 전화하지 않으면 뒤처지고 원치 않는 존재가 되고 실패하고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침묵이 벌이 아니라면 어떨까? 만약 그것이 문이라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지나가기를 두려워하는 문. 세상은 당신에게 고독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이 고독에 기대고 소음을 쫓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고요함을 마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해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이다. 고독을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선택으로 혼자 걷는 남자는 약하지 않습니다. 그는 위험합니다. 그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무언가, 내면에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는 모든 남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선택받는 것에 지친, 인정받기 위해 행동하는 것에 지친, 자신이 잘하지 못한 곳에 맞춰 움츠러드는 것에 지친 남자를 위한 것입니다. 더 이상 달리고 싶지 않고 일어설 준비가 된 남자를 위한 것입니다. 요란한 의견과 필사적인 관심 추구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고요함을 선택하는 남자는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남자들이 여자에게서 여자로, 직장에서 직장으로, 한 얕은 우정에서 다음 우정으로 마치 산소처럼 인정을 줬습니다. 하지만 언제 멈춰서서 이렇게 자문해 보나요? 쫓는 것을 멈추고 나 자신과 함께 앉아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는 일어납니다. 당신의 마음은 날카로워지고 목소리는 깊어지고 기준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지 않는 순간 비로소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 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댓글에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저는 제 강인함을 기르기 위해 고독을 선택합니다. 듣기 좋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숨지 않기 때문입니다. 쫓는 것을 멈추고 존재하기 시작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한계입니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시작해봅시다. 첫째, 침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탈출구도, 알림도, 계획도 아무도 당신의 시간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숨소리와 그 아래 더 무거운 무언가, 당신의 생각만이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독이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의 부재가 아니라 진실의 존재를 두려워합니다. 침묵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마주하는 것입니다.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당신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금고를 열어줄 뿐입니다. 당신이 묻어두었던 후회, 미뤄왔던 선택, 당신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코 이루지 못했던 당신의 모습들. 갑자기 그들이 모두 나타났다. 초대받지도 않았고 여과 없이 사라진 그 여자, 지원하지도 않은 그 직장,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긴 그 약속. 시선을 돌리려 애쓰지만 더 이상 주의를 빼앗을 것은 없다. 숨을 대화도 빠져들 관계도 연기할 퍼포먼스도 없다. 오직 당신과 몇 년 동안 피해왔던 진실만이. 그리고 이제 진짜 질문이 온다. 마침내 마주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도망칠 것인가.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계속 움직인다. 여자에게서 여자로, 목표에서 목표로, 화면에서 화면으로 옮겨 다닌다.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그녀도 자신도 아니다. 침묵은 가면을 벗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신은 산산이 조각나거나 깨어난다. 처음에는 침묵이 잔혹하다. 그 침묵은 가슴을 조여온다. 모든 불안감을 어떤 목소리보다 크게 메아리친다. 당신은 충분하지 않다. 당신은 영원히 잊힐 것이다. 당신이 하는 어떤 일도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당신이 머물고 혼돈 속에서 숨쉬고 도망치려는 것을 멈춘다면 무언가가 바뀐다.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고 여전히 숨쉬고 여전히 유능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메아리이고 오래된 대본입니다. 그들은 문을 두드리지만 당신은 문을 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불꽃놀이 없이 오직 고요한 냅만이 조용히 찾아옵니다. 당신은 과거도 후회도 떠난 여자도 한번 실패한 남자도 아닙니다. 당신은 남은 남자입니다. 움찔하지 않고 자신의 불꽃 속에 앉아 눈을 떼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그것은 금욕적입니다. 성장은 헬스장에서, 책에서, 팟캐스트나 자기개발 영상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시작됩니다. 마주할 가치가 있다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폭풍 속에 앉아 그 비명을 내뱉도록 내버려 두세요. 뒤틀리게 두세요. 모든 환상을 찢어발기게 두세요. 그리고 당신은 머물러야 합니다. 당신은 공허함을 채우지 않습니다. 당신은 공허함이 존재하도록 두세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코 건드리지 못하는 내면의 명령을 되찾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솟아오릅니다. 크지는 않지만 꾸준하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실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움직일 때 당신은 무게감 있게 움직입니다. 당신의 말은 더 깊이 파고듭니다. 당신의 존재는 중심을 잡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이 세상을 바꿨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당신 자신에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섞여드는 남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 앉아 명료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남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 남자는 쫓지 않고 증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보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는 보이게 됩니다. 그의 에너지가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선언합니다. 두 번째, 승인 해독. 대부분의 남자는 자신이 볼 수 없는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술도, 마약도, 도박도 아닌 훨씬 더 미묘한 것, 승인.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정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그녀가 답장을 했을까요? 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을까요? 누군가 나를 알아봤을까요?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결로 위장한 욕구, 미소를 띤 의존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위험한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경고하지 않습니다. 재활이나 개입도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당신을 갉아먹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의 모습을 재구성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당신을 위축시킵니다. 아니요라고 소리 휘치고 싶을 때 예라고 말합니다. 재미없는 것에는 웃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침묵, 솔직함, 혼자 있는 것을 피합니다. 안전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작은 척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편안함과 당신의 정체성을 박수와 자유를 소속감과 맞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에게 호감을 얻고자 하는 그 욕구는 감옥이 됩니다. 칭찬으로 벽을 장식하지만 당신은 자신이 갇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이미지에 갇혀 있지 당신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진실은 이렇습니다. 인정은 황홀한 기분입니다. 빠르게 다가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모든 황홀한 기분처럼 당신은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성과를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은 지쳐버립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가면을 썼기 때문입니다. 가면은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다른 길이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현실입니다. 그것은 해독, 인정 해독에서 시작됩니다. 5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을 멈춥니다. 공간에 맞춰 의견을 형성하는 것을 멈춥니다. 더 어려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남에게 호감을 받고 싶어서 하는 건가요?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재빨리 예라고 대답하는 것을 쫓지 않습니다. 기준을 정해 놓은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금단 현상처럼 느껴집니다. 침묵과 거리, 그리고 머릿속에서 그들이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지? 라고 묻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안에 앉아 숨을 쉽니다. 불편함이 당신을 날카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천천히 새로운 목소리가 나타납니다. 크지도 극적이지도 않지만 단호합니다. 당신의 목소리, 오랜 세월 쌓아온 연기에 묻힌 그 목소리, 들려주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해야 하기 때문에 말하는 그 목소리. 그리고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멈춥니다. 웃기지 않으면 웃음을 멈춥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진실, 당신의 평화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알아차립니다. 뭔가 다른 것을 느낍니다. 당신의 존재에 무게가 실리고 눈에는 고요함이 느껴집니다. 당신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보이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면 당신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인정받기를 바라는 남자들은 주변과 섞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선택하는 남자들은 눈에 띕니다.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어떤 입장에 서 있는지로 말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알고 무엇을 허락할지 알고 무엇보다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남자란 바로 그런 남자다.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서. 인정을 이루려는 노력은 지저분하다. 가짜 친구, 피상적인 미소, 일시적인 박수갈채를 잃게 된다. 하지만 얻는 것이 전부다. 강요받는 존경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존경을 얻는다. 숨는 것이 아니라 서 있는 것에서 평화를 얻는다. 통제가 아니라 명확함에서 힘을 얻는다. 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여전히 남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살고 있나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당신의 모습을 바꾸고 있나요? 아니면 마침내 스스로를 선택할 준비가 되었나요? 일단 당신이 스스로를 선택하면 정말로 무언가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쫓는 것을 멈추고 설명하는 것을 멈추고 연기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하게 되고 세상은 당신을 바라봅니다. 셋째, 고독을 통한 명확함. 모든 남자의 삶에는 소음이 사라지는 순간이 온다. 그리고 남는 것은 강요된 것도 공허한 것도 아닌 그저 고요한 고요함이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강력한 무언가가 일어난다. 오랜만에 안개가 걷힌다.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세상으로부터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기대와 압박, 끊임없는 의견의 소리를 낮추자 마침내 당신 내면에서 쭉 기다리고 있던 것이 들렸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고독은 고립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당신이 아닌 모든 것을 벗겨내고
마침내 진정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혼돈 속에서 당신은 반응적입니다. 서두릅니다. 적응하고 순응하고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 당신은 속도를 늦추기 시작합니다. 반응하는 대신 관찰하고 당신의 마음, 당신의 시간, 당신의 영혼에 무엇을 들여놓았는지 알아차립니다. 당신의 생각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본래 당신의 것이 아니었는지를 깨닫습니다. 목표도 당신의 것이 아니었고 삶의 방식도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이라는 아이디어조차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집처럼 느껴지지 않는 삶의 방식을 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발짝 물러서고 목소리가 조용해지고 전화가 끊기고 주말 예약이 꽉 차 있지 않을 때 새로운 것이 나타납니다. 명확성입니다. 더 나은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에게 활력을 주는가? 무엇이 나를 지치게 하는 걸까? 어떤 사람들 주변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그리고 나는 그 남자를 좋아할까? 고독은 소음 없이 빨리 답해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 답에 대한 인정을 바라지 않고 그 질문들에 직면하게 해준다. 당신은 고독 속에 앉아있다. 당신은 묻혀있던 것을 느낀다. 당신은 불편함을 통해 숨을 쉰다. 그리고 천천히 거울은 맑아진다. 당신은 옳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 괜찮은 척하는 것을 멈춘다. 공허하게 느껴지는 연결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멈춘다. 그리고 당신은 조화롭게 살기 시작한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실되고 세련되지는 않지만 정직하다. 당신은 죄책감 없이 거절하기 시작한다. 멀어져서가 아니라 마침내 분별력을 얻었기 때문에 공간을 만든다. 당신은 분노에서가 아니라 명확성 때문에 관계를 끊기 시작한다. 고독은 단순히 머리를 맑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야를 예리하게 한다. 당신은 의도적인 사람이 된다. 더 이상 하루를 살아남기 위해 깨어나지 않는다. 당신은 방향을 가지고 깨어난다. 당신의 일상은 당신의 목표와 일치한다. 당신의 관계는 당신의 가치관을 반영한다. 당신의 환경은 당신이 되고자 했던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가 바뀝니다. 결코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에게 당신의 선택을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논쟁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살아가고 당신의 삶은 스스로를 말해줍니다. 그때 당신은 더 이상 드라마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 이상 조종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 이상 표면적인 소음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당신을 꼼짝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고 오해하고 심지어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여전히 중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그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본래 당신이 되어야 할 모습과 일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독의 진정한 선물입니다. 산만함을 태워 없애고 소음을 태워 없애고 진정한 당신이 아니었던 당신의 모습을 태워 없애줍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가슴의 평화를, 걸음걸이의 목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남에게 인상을 주기 위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합니다. 그는 쫓지 않습니다. 그는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는 이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침내 자신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세상이 고요하게 느껴진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그 침묵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입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에게 속도를 늦추고 귀 기울이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좋아요, 더 많은 댓글, 더 많은 여자, 더 많은 소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고요함, 더 많은 고독, 혼자 앉아 오랫동안 무시했던 사람, 바로 당신 자신을 만나는 더 많은 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걷는 남자는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가 정연하고 날카롭게 하고 결코 그에게 속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불태웁니다. 그는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스스로를 선택한 사람처럼 움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이 될 때
삶은 정렬되기 시작하고 옳은 사람들은 남고 틀린 사람들은 사라집니다. 기회는 더 이상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회는 당신을 찾아올 뿐입니다. 그건 마법이 아닙니다. 마스터리입니다. 이 침묵이 당신 내면 깊은 곳에 울림을 준다면 그냥 스크롤하지 마세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 이 질문에 답해 주세요. 오늘 당신을 방해하는 것 중 하나를 버리세요. 재밌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기 때문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소음이나 인기보다는 명확함, 규율, 그리고 조용한 힘을 키울 준비가 되었다면 여기 우리는 인정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서 밖으로 이끄는 사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잠에서 깼다. 아무런 소리도 계획도 화면을 밝히는 알림도 없었다. 오직 고요함, 오직 당신. 그 고요함이 이상하게 너무 조용하다고 느껴질 정도였다. 그때 갑자기 들이닥쳤다. 의심의 속삭임, 가슴의 압박감, 그 아픔.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소중하다는 증거를 찾고 싶어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바로 그때 정신을 차린다. 그들은 휴대폰에 손을 뻗는다. 문자를 보내선 안 될 사람에게 문자를 보낸다. 그저 연결되고 싶은 마음에 딴 데 정신 팔려 헤맨다. 사회가 침묵은 뭔가 잘못됐다고, 여자도 문자를 보내지 않고 친구도 전화하지 않으면 뒤처지고 원치 않는 존재가 되고 실패하고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침묵이 벌이 아니라면 어떨까? 만약 그것이 문이라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지나가기를 두려워하는 문. 세상은 당신에게 고독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이 고독에 기대고 소음을 쫓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고요함을 마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해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이다. 고독을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선택으로 혼자 걷는 남자는 약하지 않습니다. 그는 위험합니다. 그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무언가, 내면에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는 모든 남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선택받는 것에 지친, 인정받기 위해 행동하는 것에 지친, 자신이 잘하지 못한 곳에 맞춰 움츠러드는 것에 지친 남자를 위한 것입니다. 더 이상 달리고 싶지 않고 일어설 준비가 된 남자를 위한 것입니다. 요란한 의견과 필사적인 관심 추구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고요함을 선택하는 남자는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남자들이 여자에게서 여자로, 직장에서 직장으로, 한 얕은 우정에서 다음 우정으로 마치 산소처럼 인정을 줬습니다. 하지만 언제 멈춰서서 이렇게 자문해 보나요? 쫓는 것을 멈추고 나 자신과 함께 앉아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는 일어납니다. 당신의 마음은 날카로워지고 목소리는 깊어지고 기준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지 않는 순간 비로소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 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댓글에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저는 제 강인함을 기르기 위해 고독을 선택합니다. 듣기 좋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숨지 않기 때문입니다. 쫓는 것을 멈추고 존재하기 시작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한계입니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시작해봅시다. 첫째, 침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탈출구도, 알림도, 계획도 아무도 당신의 시간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숨소리와 그 아래 더 무거운 무언가, 당신의 생각만이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독이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의 부재가 아니라 진실의 존재를 두려워합니다. 침묵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마주하는 것입니다.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당신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금고를 열어줄 뿐입니다. 당신이 묻어두었던 후회, 미뤄왔던 선택, 당신이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코 이루지 못했던 당신의 모습들. 갑자기 그들이 모두 나타났다. 초대받지도 않았고 여과 없이 사라진 그 여자, 지원하지도 않은 그 직장,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긴 그 약속. 시선을 돌리려 애쓰지만 더 이상 주의를 빼앗을 것은 없다. 숨을 대화도 빠져들 관계도 연기할 퍼포먼스도 없다. 오직 당신과 몇 년 동안 피해왔던 진실만이. 그리고 이제 진짜 질문이 온다.
마침내 마주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도망칠 것인가.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계속 움직인다. 여자에게서 여자로, 목표에서 목표로, 화면에서 화면으로 옮겨 다닌다.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그녀도 자신도 아니다. 침묵은 가면을 벗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신은 산산이 조각나거나 깨어난다. 처음에는 침묵이 잔혹하다. 그 침묵은 가슴을 조여온다. 모든 불안감을 어떤 목소리보다 크게 메아리친다. 당신은 충분하지 않다. 당신은 영원히 잊힐 것이다. 당신이 하는 어떤 일도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당신이 머물고 혼돈 속에서 숨쉬고 도망치려는 것을 멈춘다면 무언가가 바뀐다.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고 여전히 숨쉬고 여전히 유능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메아리이고 오래된 대본입니다. 그들은 문을 두드리지만 당신은 문을 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불꽃놀이 없이 오직 고요한 넷만이 조용히 찾아옵니다. 당신은 과거도 후회도 떠난 여자도 한번 실패한 남자도 아닙니다. 당신은 남은 남자입니다. 움찔하지 않고 자신의 불꽃 속에 앉아 눈을 떼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그것은 금욕적입니다. 성장은 헬스장에서, 책에서, 팟캐스트나 자기개발 영상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시작됩니다. 마주할 가치가 있다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폭풍 속에 앉아 그 비명을 내뱉도록 내버려 두세요. 뒤틀리게 두세요. 모든 환상을 찢어발기게 두세요. 그리고 당신은 머물러야 합니다. 당신은 공허함을 채우지 않습니다. 당신은 공허함이 존재하도록 두세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결코 건드리지 못하는 내면의 명령을 되찾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솟아오릅니다. 크지는 않지만 꾸준하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실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움직일 때 당신은 무게감 있게 움직입니다. 당신의 말은 더 깊이 파고듭니다. 당신의 존재는 중심을 잡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이 세상을 바꿨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당신 자신에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섞여드는 남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 앉아 명료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남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 남자는 쫓지 않고 증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보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는 보이게 됩니다. 그의 에너지가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선언합니다. 두 번째, 승인 해독. 대부분의 남자는 자신이 볼 수 없는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술도, 마약도, 도박도 아닌 훨씬 더 미묘한 것, 승인.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정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그녀가 답장을 했을까요? 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을까요? 누군가 나를 알아봤을까요?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결로 위장한 욕구, 미소를 띤 의존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위험한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경고하지 않습니다. 재활이나 개입도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당신을 갉아먹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의 모습을 재구성합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당신을 위축시킵니다. 아니요라고 소리 휘치고 싶을 때 예라고 말합니다. 재미없는 것에는 웃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침묵, 솔직함, 혼자 있는 것을 피합니다. 안전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작은 척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편안함과 당신의 정체성을 박수와 자유를 소속감과 맞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에게 호감을 얻고자 하는 그 욕구는 감옥이 됩니다. 칭찬으로 벽을 장식하지만 당신은 자신이 갇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이미지에 갇혀 있지 당신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진실은 이렇습니다. 인정은 황홀한 기분입니다. 빠르게 다가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모든 황홀한 기분처럼 당신은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성과를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은 지쳐버립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가면을 썼기 때문입니다. 가면은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다른 길이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현실입니다. 그것은 해독, 인정 해독에서 시작됩니다.
5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을 멈춥니다. 공간에 맞춰 의견을 형성하는 것을 멈춥니다. 더 어려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남에게 호감을 받고 싶어서 하는 건가요?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재빨리 예라고 대답하는 것을 쫓지 않습니다. 기준을 정해 놓은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금단 현상처럼 느껴집니다. 침묵과 거리, 그리고 머릿속에서 그들이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지? 라고 묻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안에 앉아 숨을 쉽니다. 불편함이 당신을 날카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천천히 새로운 목소리가 나타납니다. 크지도 극적이지도 않지만 단호합니다. 당신의 목소리, 오랜 세월 쌓아온 연기에 묻힌 그 목소리, 들려주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해야 하기 때문에 말하는 그 목소리. 그리고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멈춥니다. 웃기지 않으면 웃음을 멈춥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진실, 당신의 평화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알아차립니다. 뭔가 다른 것을 느낍니다. 당신의 존재에 무게가 실리고 눈에는 고요함이 느껴집니다. 당신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보이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면 당신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인정받기를 바라는 남자들은 주변과 섞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선택하는 남자들은 눈에 띕니다.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어떤 입장에 서 있는지로 말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알고 무엇을 허락할지 알고 무엇보다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남자란 바로 그런 남자다.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서. 인정을 이루려는 노력은 지저분하다. 가짜 친구, 피상적인 미소, 일시적인 박수갈채를 잃게 된다. 하지만 얻는 것이 전부다. 강요받는 존경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존경을 얻는다. 숨는 것이 아니라 서 있는 것에서 평화를 얻는다. 통제가 아니라 명확함에서 힘을 얻는다. 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여전히 남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살고 있나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당신의 모습을 바꾸고 있나요? 아니면 마침내 스스로를 선택할 준비가 되었나요? 일단 당신이 스스로를 선택하면 정말로 무언가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쫓는 것을 멈추고 설명하는 것을 멈추고 연기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하게 되고 세상은 당신을 바라봅니다. 셋째, 고독을 통한 명확함. 모든 남자의 삶에는 소음이 사라지는 순간이 온다. 그리고 남는 것은 강요된 것도 공허한 것도 아닌 그저 고요한 고요함이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강력한 무언가가 일어난다. 오랜만에 안개가 걷힌다.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세상으로부터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기대와 압박, 끊임없는 의견의 소리를 낮추자 마침내 당신 내면에서 쭉 기다리고 있던 것이 들렸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고독은 고립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당신이 아닌 모든 것을 벗겨내고 마침내 진정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혼돈 속에서 당신은 반응적입니다. 서두릅니다. 적응하고 순응하고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 당신은 속도를 늦추기 시작합니다. 반응하는 대신 관찰하고 당신의 마음, 당신의 시간, 당신의 영혼에 무엇을 들여놓았는지 알아차립니다. 당신의 생각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본래 당신의 것이 아니었는지를 깨닫습니다. 목표도 당신의 것이 아니었고 삶의 방식도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이라는 아이디어조차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집처럼 느껴지지 않는 삶의 방식을 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발짝 물러서고 목소리가 조용해지고 전화가 끊기고 주말 예약이 꽉 차 있지 않을 때 새로운 것이 나타납니다. 명확성입니다. 더 나은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에게 활력을 주는가? 무엇이 나를 지치게 하는 걸까? 어떤 사람들 주변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그리고 나는 그 남자를 좋아할까? 고독은 소음 없이 빨리 답해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 답에 대한 인정을 바라지 않고
그 질문들에 직면하게 해준다. 당신은 고독 속에 앉아있다. 당신은 묻혀있던 것을 느낀다. 당신은 불편함을 통해 숨을 쉰다. 그리고 천천히 거울은 맑아진다. 당신은 옳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 괜찮은 척하는 것을 멈춘다. 공허하게 느껴지는 연결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멈춘다. 그리고 당신은 조화롭게 살기 시작한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실되고 세련되지는 않지만 정직하다. 당신은 죄책감 없이 거절하기 시작한다. 멀어져서가 아니라 마침내 분별력을 얻었기 때문에 공간을 만든다. 당신은 분노해서가 아니라 명확성 때문에 관계를 끊기 시작한다. 고독은 단순히 머리를 맑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야를 예리하게 한다. 당신은 의도적인 사람이 된다. 더 이상 하루를 살아남기 위해 깨어나지 않는다. 당신은 방향을 가지고 깨어난다. 당신의 일상은 당신의 목표와 일치한다. 당신의 관계는 당신의 가치관을 반영한다. 당신의 환경은 당신이 되고자 했던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가 바뀝니다. 결코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에게 당신의 선택을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논쟁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살아가고 당신의 삶은 스스로를 말해줍니다. 그때 당신은 더 이상 드라마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 이상 조종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 이상 표면적인 소음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당신을 꼼짝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고 오해하고 심지어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여전히 중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그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본래 당신이 되어야 할 모습과 일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독의 진정한 선물입니다. 산만함을 태워 없애고 소음을 태워 없애고 진정한 당신이 아니었던 당신의 모습을 태워 없애줍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가슴의 평화를, 걸음걸이의 목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남에게 인상을 주기 위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합니다. 그는 쫓지 않습니다. 그는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는 이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침내 자신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세상이 고요하게 느껴진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그 침묵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입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에게 속도를 늦추고 귀 기울이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좋아요, 더 많은 댓글, 더 많은 여자, 더 많은 소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고요함, 더 많은 고독, 혼자 앉아 오랫동안 무시했던 사람, 바로 당신 자신을 만나는 더 많은 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걷는 남자는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가 정연하고 날카롭게 하고 결코 그에게 속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불태웁니다. 그는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스스로를 선택한 사람처럼 움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이 될 때 삶은 정렬되기 시작하고 옳은 사람들은 남고 틀린 사람들은 사라집니다. 기회는 더 이상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회는 당신을 찾아올 뿐입니다. 그건 마법이 아닙니다. 마스터리입니다. 이 침묵이 당신 내면 깊은 곳에 울림을 준다면 그냥 스크롤하지 마세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 이 질문에 답해 주세요. 오늘 당신을 방해하는 것 중 하나를 버리세요. 재밌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기 때문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소음이나 인기보다는 명확함, 규율, 그리고 조용한 힘을 키울 준비가 되었다면 여기 우리는 인정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서 밖으로 이끄는 사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